코인 시장은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코인 시장은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35K를 지속해주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의 조금 순환매가 많이 드러났던 주말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조금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먼저 보자면은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0.8% 오름세 그리고 24시간 거래량도 36%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 도미넌스가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한창 막 35K까지 열심히 오를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3%까지 증가하면서 맞아요. 역대 최고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도미넌스가 51.8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17.3%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들어갔던 2%의 거래량이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으로 간 거죠. 솔라나와 같은 기타 알트코인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먼저 오르고 이더리움을 유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다시 빠진 도미넌스는 다른 알트코인으로 넘어간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공포의 탐욕 지수도 73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이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룸버그가 주말 사이에 재밌는 기사를 냈는데 아직도 코인 대박을 꿈꾸는가가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럼 안 돼? 왜? 나 대박 꿈꾼다. 왜 안 되냐고. 왜? 그게 어쩌라고. 네, 개인 투자자들, 너네 아직도 코인 대박을 원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블룸버그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 이유 누나나 이유 동생 같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대박을 꿈꾸기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묻지마 투자라던가 사실 투기에 가까운 자금들이 시장에 몰리면서 정말 일주일 안에도 1000%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속출을 했고 그치. 말 그대로 졸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투자로 대박을 치고 회사로 나오고 정말 그치. 이제 유유자적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당시에 많이 나오면서 코인 하면 대박 좀 이런 이미지가 많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현재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이 이전만큼 투기하는 성향을 많이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는 이번에 FTX 파산 이후에 샘 뱅크먼프리드의 유죄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의 성숙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만큼 내 돈을 100% 정말 몰빵하기에는 없는 것까지 끌어다가 비투를 하기에는 아 코인 시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내가 가진 걸 다 잃을 수도 있는 시장이구나를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옛날만큼 적극적이지 못하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 비트스탬프 거래소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량을 분석을 해봤을 때 미국의 리테일 투자자들, 이 소매 투자자들의 비중이 35%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관 쪽의 자금이 오히려 현재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은 또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주말도 안 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다른 자산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는 주말에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주말 투자는 개인들이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주말의 거래량은 그렇지. 개인의 거래량인데 예전에는 주중과 주말의 거래량 차이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7일 내내 그냥 똑같은 가격대, 똑같은 거래량으로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평일이 주말보다 50%나 많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기관들이 더 하고 있는 주중에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거래를 하지 않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졌다라고 좀 블룸버그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예전만큼 다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워낙 많이 데이고 이 대인 애들이 그대로 지금 존재하잖아요. 제 지갑에.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아 옛날만큼 좀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기에는 확실히 좀 부담이 된다. 예전에는 약간 도박 느낌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성숙한 투자 시장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대박의 꿈을 버려 이러는 건 줄 알고 안 되는데 바로 아까 화를 내셔가지고 왜 안 돼? 왜 안 돼? 아니 나 대박의 꿈을 꾸거든. 근데 뭐 진짜 이걸 통해서 내가 뭐 경제 활동을 그만둘 정도의 대박을 꿈꾸는 건 아니죠. 그냥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길 정도의 대박을 꿈꾸는 겁니다. 그런 대박 정도는 또 꿔야 할 수 있죠. 인생 그렇게 그럼요. 그냥 네가 코인 하면서 너 한 20% 수익을 꿈꿔 이러면 기분 나쁘다? 기분
나빠 그런 거. 네, 나의 대박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네. 계속해서 이제 35,000달러 돌파를 하면서 이제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어떤 가격대로 또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은 그냥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일 대비도 0.1% 정도 오름세 보이면서 딱 35,000달러의 가격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또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전망을 내놨는데 제가 조금 이 다가오는 그 기간 순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당장 이번 달에 비트코인이 47,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먼저 나왔고요. 이 사람의 근거는 그겁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내용의 그 전망치를 보긴 했는데 이제 그 개월마다 월별로 나오는 전망 상승률 있잖아요. 종가 상승률로 놓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옥토버보다도 어쨌든 11월은 추가적인 강세가 더 많았었다. 과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월별로 이 월봉이 마감한 가격을 놓고 계산했을 때 비트코인이 10월에 29% 상승했거든요. 그럼 11월은 그거보다 더 올라야 되니까 11월은 47,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지금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내년 1월이 돼서는 비트코인의 개별 가격이 45,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마이클 반데포프는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금씩 조정이 나온다면 이거는 그냥 매수의 기회로 그렇죠. 삼아야 되고 지금 비트코인의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추세대로 가면은 내년 1월에 5만 달러. 그러니까 이번 달에 47,000, 뭐 다음 달에도 뭐 비슷하게 유지, 그리고 1월에 5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비트코인 랠리가 먼저 나오고 나서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도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트코인 순환 장세까지 우리가 좀 대비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플랜 B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반감기 이후로 대규모의 가격 펌핑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감기마다 비트코인의 가격 펌핑이 늘 일어나는데 지금 대규모 가격 상승을 보여왔던 지난 반감기에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그러니까 내년 4월 이후로도 다시 한번 대규모 가격 펌핑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인 가격은 현재 전해지진 않았습니다만 현재 차트로 놓고 봤을 때 다음번에는 뭐 거의 지금 10만 달러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그러니까 이번 11월 47,000으로 시작해서 내년 4월 10만 달러까지 좋습니다. 전망치가 쭉쭉 이게 나오고 한 장 한 장 있고요. 넘어갈 때마다 금액이 계속 올라가서 마지막 장은 얼마까지 나올지 기대가 돼요. 네, 이게 마지막 장이었어요? 네, 이게 마지막인데 그 외에도 지금 비트코인의 이런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또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장기 펀드와 관련된 현재 지표를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에는 롱 포지션에만 매물 물량이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숏 포지션이 0건을 기록을 했어요. 이게 그럴 수도 있나? 그러니까요. 장기 투자 펀드 기준으로 보는 그러니까 단기 말고 장기 펀드에 들어간 현재 그 매수를 봤을 때 롱 포지션이 9,200건을 기록을 했는데 숏 포지션이 0건이에요. 아무도 숏에 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이 투자 심리가 모두가 비트코인이 오를 것에 베팅을 그렇지. 하고 있는 만큼 이런 투자 심리는 사실 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에 말했던 전문가들의 가격 전망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문가들을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전망 내놓고 분석 내놓고 하면서 또 뭐 대박의 꿈을 같이 막 이러는 게 너무 웃기지 않니? 이렇게만 돼도 대박이잖아. 그렇죠. 10만 달러만 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흥분하지만 말고 그래서 꾸준히 그냥 포트에서 일정 부분은 가져가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또 비트코인 현물 ETF. 그게 네. 사실 가장 지금 강력한 하나의 그쵸. 모멘텀일 텐데 관련해서 뭐 내용 나온 거 있으면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많진 않지만 조금 몇 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최근에 비트코인의 랠리가 우리는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막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는 암호화폐 거래 업체인 QCP 캐피탈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 랠리가 현물 ETF가 주도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시 경제적 요인이 오히려 이번 비트코인의 랠리를 주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연준의 긴축 종료에 따른 뭐 채권 수익률 하락이라던가 혹은 다른 거시 경제적인 요인들 때문에 암호화폐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쏠렸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지 내부적인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분석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뱅가드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블랙락이나 이제 다른 큰 자산 운용사들은 지금 다 여기 비트코인 현물 ETF 경쟁에 뛰어들었잖아요. 맞아요. 본인들은 그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뱅가드 쪽에서는 뭐 당분간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영원히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본인들은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네. 이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바로 해당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다 완료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일단 ETF 승인만 되면은 바로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현물 ETF를 사고 팔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